우리 아이가 내신 2.3인데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1.5인데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1등급에서 2등급 때 내신을 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는 어떤 점에서 원서 실수를 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 내신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10명이면 10분 항상 하시는 질문인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아이가 2.3인데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혹은 뭐 1.5인데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을까요? 생기부나 사전 정보 없이 내신 등급을 딱 던져주시고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이건 뭐 상담하시는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원서철만 되면은 많은 어머님들, 학생들, 아버님들 다 등판해가지고 어느 대학에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통해 1등급에서 2등급 때 내신을 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냐, 그리고 어떤 점에서 원서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 내신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내신 0.1 차이로 이렇게 지원하면 떨어져요, 혹은 여기서 내신이 정말 중요해요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다 뒤로 가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 대가 연고대 어떻게 합격하는지, 그리고 1점대가 어떻게 서울대에 붙는지, 생기부 전략까지 예시를 들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이제 내신이 1점대부터 2점대 중반 학생들은요, 대부분 서성한 중경예시 라인에서 원서를 그냥 막무가내로 6장을 그냥 씁니다.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이 정도 내신 때 어느 대에 갈 수 있을까 추천글 같은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딱 1점대부터 2점 중반 내신이 서성한 중경예시 라인을 정말 많이 추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이제 쓰시는 그런 글들을 보고 막 이제 지원을 하면은 원서를 쓰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후회되는 경우는요, 사실 알고 보면은 여러분이 내신 때로 스카이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려가지고 서성한 중경예시 라인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서성한 중경예시 라인만 쓴다고 하더라도 합격률 100%가 아니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했을 때 맞춰서 쓴다, 혹은 내신에 비해서 대학을 낮춰 쓴다는 개념이 학종에서는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생기부랑 내신을 보고 이 정도 스펙이면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중에서 어디를 제일 높게 갈 수 있을까, 이거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원서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내신만 딱 보고 생기부가 잘 안 봐요. 그냥 나 어느 정도 생기부 챙겼으니까 이 내신 때문에 여기 쓰면 되겠지 하고 그냥 룰루랄라 원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좋지 못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인 거죠. 이게 정말 웃긴 게요, 3년 동안 내신 등급 올리려고 생기부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서 원서 고를 때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 보고 내신별 대학 보면서 그냥 막 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원서 영역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여러분의 내신 때 계속 말씀드릴게요, 생기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제일 높은 대학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원서 전략을 탁탁탁 맞춰 써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1등급 때부터 2등급 중반 때면은 항상 권장을 드리는 게요, 스카이라인 중에서 꼭 한두 개는 써라. 내신이 더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은 스카이 비중을 더 높여서 3장을 다 쓰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난 서성한 중경예시 써야지 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생기부를 준비해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내신 때보다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원상 영역 때도 최소한 스카이를 딱 잡고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예시로 저희 학생 중에서 내신 1.6으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랑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를 이렇게 붙은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에 이제 저희 찾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근데 저 원서를 막 어디를 써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님도 이제 고민도 많았어요. 이 학생이 찾아온 시점은 딱 2학년 2학기 이제 중간쯤이었는데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미디어 쪽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미디어 학과에 가고 싶어 했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가면 어떤가 해서 한의대 쪽으로 한번 준비해보자, 요즘 문과 한의대도 되지 않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융합해서 최대로 높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생기부를 딱 열어보니까 이 학생은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언론 미디어 쪽으로 되게 많은 활동들을 막 해왔어요. 이제 하나하나가 엄청 깊이 있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 학생이 미디어학과에 정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는 게 어필될 만큼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과목에서 융합이 되면서도 누가 봐도 미디어학과 지망생이다라고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신이 이제 1.6이다 보니까 이 학생은 딱 이제 서성원 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정도의 마인드였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좀 욕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한의대 한 장 안 될까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연결시킬까 고민하다가 이제 2학년 2학기고 또 3학년 세특을 내년에 써야 되니까 되게 심화된 세특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너가 지금 했던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로 압축시켜서 좀 깊이 있는 컨셉을 잡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SNS, 저희 막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대중 여론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생명과학이랑 좀 어떻게 엮어보려고 같이 이제 이런 SNS나 좀 이런 미니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가, 중독이라는 부분이나 혹은 이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제 뇌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좀 이런 언론 정보를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저희가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계속 미디어를 연구를 해왔지만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생명과학이랑 좀 확실하게 융합을 해가지고 한의대랑 이제 언론 정보를 다 잡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서울대랑 이렇게 한의대 이렇게 둘 다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뭐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내신을 더 훨씬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좋은 생기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적어도 이제 생기부 소재를 막 다양하게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원서영역 때도 최대한 높은 데를 지원하면서 좀 메리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성적이 낮은데도 합격하는 케이스는 돈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냐, 좀 아니면 초등학생 때부터 막 돈을 엄청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이제 옛날 같으면 물론 뭐 외부 대회나 올림피아드 같은 것들이 생기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는 2학년부터 생기부 관리를 제대로 시작하더라도 여러분 내신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1학년 때 그래서 딱 3년 정도, 아니죠, 2년 반이죠. 이제 2년 반,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 스토리 제대로 잡고 깊이 있게 컨셉 잡아가지고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스펙으로 여러분 내신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학교 공부에 쓰시는 10%만 쓰시더라도 내신 2점대로도 충분히 스카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1점대로만 서울대 가고요, 의치 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분이나 학부모님이나 실제로도 주위에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막 선배들 중에서 이 선배는 내신 2.7인데 갑자기 고려대를 갔대. 어떻게 갔지? 평소에 노는 것처럼 보였는데 갔대. 혹은 어떤 선배는 내신이 1점대 초반인데 갑자기 서성원 중요시 원서영역 다 떨어졌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신이 여러분의 원서영역을 다 결정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계속 말씀드린 게 대략적으로 원서마다 쓰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어떻게 채웠냐에 따라서 그 개념을 여러분이 깨부수고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시로도요, 정치외교과에 가고 싶었던 내신 1.8의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일반 고 중에서도 좀 전체적인 학군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1점대를 받기가 굉장히 쉽고 모의고사 평균 등급이 꽤 낮은 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당연히 서울대는커녕 서성원도 가면 감사한 수준의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정치외교학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막 사회 이슈 있으면 이것저것 건드리고 국제적인 뭐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들이 있으면은 그냥 뭐 A도 보고 B도 보고 C도 보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이 학생은 그냥 한일 관계에만 이제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2년 동안 학습을 하고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했었어요. 실제로 일본 쪽에 이제 외교를 다루는 곳에 가서 데이터도 알아보고 국내에서는 본인이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정치 외교학적인 다양한 개념들을 공부하고 실제로 본인만의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더니 1.8로도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 학생이 유일한 그 학교의 서울대 합격자였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기부 준비를 제대로 해주셔야 여러분이 내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내신별 어느 정도 통용된 대학들이랑 좀 팁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이제 1등급 때부터 2점대 중반까지 학생들이 서성한 중형외시라 있는 대학을 아무 고민 없이 6개를 보통 쓴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은 또 생기부 어느 정도 최소한만 준비가 돼 있더라도 일단 스카이를 기본적으로 한두 개는 써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원서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학을 써보십시오. 서성한 중형외시 건동 온라인에서 4개를 쓰시고 스카이에 2개 정도 더 질러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또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과학기술원 쪽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로 뭐 지스트나 디지스트,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6개 원서에 포함 안 되고
여러분이 추가 원서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꼭 이제 기억을 하셔서 원서 지원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종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신도 통용된 내신 때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생기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내신이더라도 생기부가 안 좋은 학생은 평생 그 학교에 못 가고, 내신이 비슷하더라도 또 더 좋은 생기부를 가진 학생은 그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기부를 최소한 내신 1점대까지는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적을 좋든 안 좋든 생기부 채우는 시간에 최소한 공부 시간 10%는 투자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대학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 더 좋은 입시 전략을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예시를 몇 개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영상 보시는 학생들마다 진로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막 디테일하게 어떻게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궁금하신 학생들이라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후반까지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되느냐, 여기 궁금하신 분이라면 또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누르시면 바로바로 시청할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